궁녀들의 또 다른 스캔들, 바로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소상의 몸을 건들거나 가슴을 건드는 식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교육하는 난선생님 성남교육의 난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아주 재밌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은 조선을 뒤흔든 성스캔들이라는 책입니다. 딱 바로 감이 오시죠?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간통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3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녀의 스캔들입니다. 세종실록 26년 10월 10일 한 궁궐의 숙직실에서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숙직실은 남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신음소리가 아주 이상한 일이었는데요. 이때 남장을 한 궁녀가 딱 잡히게 됩니다. 알고 보니 진무 문숭유가 효도라는 궁녀를 남장을 시켜서 숙직소에서 간통을 했었다는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대관들이 이 문숭유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많은 궁녀들과 간통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상소를 올리는데요. 세종은 모르지 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 문숭유라는 사람이 세종의 신의 왕후, 그러니까 즉 친할머니의 친척이었던 건데요. 역시 종친의 힘이 이런 걸까요? 이 기록으로 유추해볼 때 어린 궁녀들을 입궁시킬 때 관습에 따라서 궁녀의 절반은 남자 옷을 입히고 혼인을 올리는 것처럼 입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녀들 가운데 반 이상은 남자 옷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서로 돌려 입으면서 간통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녀들의 또 다른 스캔들, 바로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세종실록 18년 10월 26일 소쌍이라는 궁녀는 조금 남자답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궁녀는 워낙 어린 나이에 궁에 입궐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모르는 게 없었는데요. 이때 이 낯선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 세자빈 봉씨가 이 소쌍을 자주 부르게 됩니다. 세자빈 봉씨는 세자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원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후궁을 3명이나 들었고 그 중에서 권씨가 아이를 임신을 했고 출산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 세자빈 봉씨의 질투가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오죽했으면 이 세자빈 봉씨가 상상 임신을 했을 정도라고 하니 이 스트레스가 여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혼자였던 세자빈 봉씨 옆에 소쌍이 가장 가까이 아주 친하게 지냈었는데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소쌍의 몸을 건들거나 가슴을 건드는 식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쌍은 여러 차례 이러지 마시라고 거절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자빈 봉씨는 이내 이 소쌍을 남성처럼 대하면서 온 몸을 희롱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네요. 이 일은 곧 궁궐에 퍼지면서 세자와 시아버지인 세종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이 이 세자빈 봉씨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그냥 전 장난이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한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서 있었던 증거들에 의해서 이 세자빈 봉씨의 사건들이 다 들통나게 됩니다. 결국 봉씨는 폐위돼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좀 비극적인 건 친정집으로 돌아가자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용서할 수 없음에 자신의 손으로 이 세자빈 봉씨를 죽이고 자신까지 자결하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세자빈 봉씨는 세자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치만 이제 눈길조차 받지 못했던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술로도 많이 달래서 술 취한 채 돌아다니는 모습들도 자주 목격이 됐을 정도라고 하네요. 세자빈 봉씨가 애초에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런 외로움이나 상상임신이나 이런 마음이 좀 아팠던 환경에서 동성애로 진화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궁녀들만의 스캔들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권력이 매우 높았던 종친과 공신들 간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태종실록 7년 12월 2일입니다. 미모와 재능이 아주 뛰어났던 기생 가이아.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궁중에서 있었던 모든 잔치에 꼭 불렀었던 기생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대혹은 황상이 이 가이아를 먼저 기생 첩으로 삼았었는데
총재 기무 역시 이 가이아와 통정하고 있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11월 2일 가이아가 궁중잔치를 끝내고 황상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기무가 자신의 부하 30여 명을 데리고 가이아를 납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납치를 실패하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 날에 다시 자신의 부하 30여 명을 데리고 가이아를 납치합니다. 이에 황상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신도 한 3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기문의 집에 쳐들어가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단지 기생인 여성 한 명 때문에 대낮에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더 대단한 건 몇 년 후에 태종이 이 가이아를 후궁으로 드립니다. 그때부터 가이아는 해선 옹주로 불리게 됩니다. 즉 황상과 기무가 아무리 다퉈봤자 태종의 승리였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었던 조선시대 간통사건 3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혹 가다가 TV 프로그램 중에 애땡 부부나 연애의 땡땡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를 가든 성 스캔들이 없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